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11일입니다. 제 141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 또는 가능하신 분들은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문득 쉰다. 애쓰지 않습니다. 몸이 느껴지고 호흡이 느껴집니다. 다만 그뿐입니다. 경험하고 있네. 몸을 경험하고 있네. 숨, 들어옴, 나감, 그 감각 경험하고 있네. 누가 경험하나요? 어디에 있나요? 경험. 소리가 들리면 소리 경험, 몸 감각 경험, 호흡 감각 경험, 경험하고 있네. 누가 하고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 경험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어디서 이 경험을 하고 있나요?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준비가 되신 분들은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음챙김 명상 멘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시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요. 마음챙김, 특히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영점 나를 좀 만나게 되죠. 물론 마음챙김은 명상할 때만 하진 않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네. 마음 챙기면 보는 거죠. 명상을 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은 마음 챙김 명상.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 할 때는 그 근원 자리라고 할까요? 뭐 근원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뭐 근원이 아닌 게 있어야 근원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말이 끊어집니다. 언어 도단이죠. 말길이 끊어지는 자리죠. 이 공부도 중요합니다. 이 공부. 이걸 통해서 그 자리를 느껴보는 거죠. 영점 나도 느껴보고.
0점 나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0점 나가 그것은 아닙니다. 0점 나도 하나의 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것.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은 좀 초월적인 그런 공부죠. 근데 그 공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마음을 쓰는 거죠. 그 요즘 지금 2023년 개묘년 들어서는 계속 그 자비 하나만 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근본은 그 자리, 네, 마음 챙김을 통한,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그 자리에 대한 그 확신,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공부도 하시면서 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는 이 긍정 심리의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비, 네, 네,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자비를 억지로 하면은 그것도 재미없어요. 이 긍정 심리의 핵심은 그 자율 동기, 이 자율성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일지 좋다고 해도 그 숙제처럼 하면 재미없어요. 오히려 부작용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어찌 보면 단순한데 이해를 하자, 이해. 자비에서 핵심은 연결이다, 연결. 연결. 연결이 되면 자비심이 올라와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자심, 비심, 그것도 요즘 말로는 또 자애심, 뭐 연민심 그러는데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심, 연심이 따로 뭐 자심, 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통 장면에서는 이제 그걸 뭐 비심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하나의 사랑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하면 아,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해예요, 이해. 그거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의 동질감이 생깁니다. 연결이 생겨요. 그럼 자비심이 올라와요. 그럼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예요? 나죠? 내 마음에 자비심이 올라오니까 첫 번째 수혜자는 나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옆에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퍼져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부작용도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긴 힘든데 저도 좀 샤이한 편인데 강의할 때는 해도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할 때는 좀 샤이한 편이에요. 이렇게 뭐 그 외향적인 사람은 아닌데 약간 좀 오지랖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래서 제 스스로 내가 이런 행동도 하네. 얼마 전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 지하철이 이게 그 배차 간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멈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앞차와의 배차 뭐 이렇게 그 간격 조정을 위해서 서 있다 그런 안내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앞에 그 저보다도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 이제 할머니라 그러겠죠. 이제 그런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느낌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차 보내고 다음 차를 타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경로석에 자리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 저 경로석 있어요. 내가 자리 하나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평소 같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람도 많은데 아니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그냥 그런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문구 때문인가 보다. 이게 오지랖 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그냥 그분 내 모르는 분이지만 여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여기 경로석 자리가 비어 있다. 사람 많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 자신이 좀 놀랐어요. 아, 이것도 뭐 자비문구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아, 그 사람 여기 들어오면 여기 편하실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여러분 도 자비행하고 있죠? 이제 자비에서 이제 우리 자비행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화할 때 좀 친절하게 받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노트북을 좀 새로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제 화면이 조금 그전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주름살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옛날 거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새 노트북이라든지 뭐 주름살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노트북 바꾸다 보니까 무슨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바꿀 때 뭐 무슨 카드를 쓰면은 뭐 얼마를 또 혜택을 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이 카드를 뭐 쓰시면은 뭐 어쩌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옛날에 쓰던 카드 하나를 이제 지우려고 전화를 했어요. 아, 이제 카드 안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마시고 뭐 몇 달만 쓰시면 무슨 혜택이 뭐라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뭐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또 그분이 끊지 말라는 얘기잖아, 카드를. 나 끊으려고 전화했는데, 아, 이게 또 친절하게 전화 받다 보니까 카드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부작용인가? 아니야, 모르겠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혜택 준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거 안 다루지 않았죠? 벌써 우리가 제가 2020년부터 했나요? 21년부터 했나? 이거를? 21년부터 한 2년, 이제 2년 돼 가고 있네요. 작년에 1주년을 했죠. 그래서 한번 오프라인 미팅 했는데. 이 공부 다 했어요. 유튜브 옛날 걸로 가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음, 깊이 있게 하나라도, 어, 몸에 익히자 했습니다. 최 선생님, 우리 2주년이에요? 3주년, 3주년인가? 3주년인가? 아, 저희 지난번 했던 게 2020년부터 제가 했네. 2주년, 20년부터 했어요? 네, 아, 그런 것 그러면 이제 잘하면 같습니다. 3년 돼 가겠구나. 네. 세월 참 빠르네요. 네, 여하튼 뭐 다 유튜브 옛날 게 많으니까 제가 올해는 이 지금 자비 하나만 파고 있거든요. 다른 공부 그전에 올린 거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 지금 하나라도 여기 오시면서 시간 되실 때 참석하시거나 안 되면 이제 유튜브로 참석하시면서 자꾸 리마인딩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끝없어요. 끝없이 어찌 보면 단순 무식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통해서 마중물 잡이 문구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이 기원이 되죠. 그 사람에 대해 잡이 기원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행까지 이제 되죠. 자비행까지. 예. 그래서 이 자비행 여러분 이제 하고 계시고 뭐 말을 친절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 회사에 출근하실 때 미소 지며 인사하기라든지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머신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든지 자기 나름의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거죠.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든지 이제 그런 걸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난 일주일에는 어떤 뭐 좀 저도 체험 나눔을 좀 했습니다. 뭐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오늘도 한 1분 정도 채팅창에 여러분 공부한 거를 좀 올려주십시오.
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음, 네, 훌륭합니다. 음, 아이고, 저런 배 선생님. 네, 배 선생님 꾸준히 하세요. 그냥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밖에 나오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열정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바울님도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훌륭. 음, 그럼요, 라떼님. 어,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훌륭. 마중물 자비 문구는 자비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비 보내지 마세요. 자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이해. 자비는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부메랑 이펙트입니다. 음, 이 긍정심리의 대부분 수행은 그, 뭐, 의무적으로 도덕, 윤리, 이런 걸, 저는 도덕, 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이기적이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무엇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이게 뭐 이래야 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뭐 도덕, 효, 충 이런 거 저는 효과 없다고 봐요.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주지.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 자비가 특히 이제 그런 좋은 덕목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출발을 제가 자비 기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해해요, 이해.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자비 기원을 하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아, 저 할머니 건강하시면 좋겠다. 건강하시면 좋겠다. 저 아기, 더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다. 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자비 행까지 가죠. 뭐 자칫하면 오지랖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비 행까지 가게 되죠. 네, 계속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방해될까 봐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음, 아, 훌륭합니다. 글쎄요, 약간 오지랖 같으시 보일지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훌륭합니다. 네. 오, 민 선생님. 네. 정말, 정말 수행이 잘 되시네요. 네. 네, 김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네. 음, 그렇죠. 연결감.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음, 네, 민 선생님. 네. 뭐, 이래야 한다,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해 보십시오. 이해. 네.
네. 그 사려 깊은 행동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사려 깊은 행동을 하려다 보면 자꾸 너무 조심스럽게 되고 조심스럽다 보면은 좀 깝깝해지고 깝깝해지다 보면 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 음, 네네. 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더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네. 네. 데미님, 네. 다미님, 네. 이해됩니다. 네. 그 자비심 좋은 거라고 해서 자비심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올라와야지 자비심 일으키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문구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놈도 행복하길 바라겠지? 음, 저놈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겠지? 그냥 그렇게, 음,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네, 이해.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좋은 사례들 다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나눔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좀 자극을 받고, 나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삶의 변화를 가져봐야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은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 내가 첫 번째 수혜자예요. 그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좋은 말씀들 있다 좀 제가 또 읽어드리게 되면 읽어드리고요. 제가 좀 지난번에 마지막에 올라와서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 소피님 그 제가 좀 궁금했어요. 지난번 마지막 이제 정리하실 때 올리신 글 중에 저는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일을 좋아하고 전공책 읽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격증 학위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좋아하던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했던 것은 마중물 잡이 문구를 했는데 이런 자신의 삶의 방식, 삶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에 대한 통찰까지 왔다. 좀 훌륭한 통찰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마이크가? 아, 저런. 아, 됐어요. 그래요. 지금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마이크 됐네. 네네. 됐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교수님. 네. 아, 저에 대한 통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 이거 지난번에 소피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음, 자비 문구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이러한 쪽의 얘기가 좀 많이 네, 나오는 맥락인데, 근데 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 같아서 좀 예, 궁금했어요. 예. 아, 저는 사실 그 마중물 잡이 문구 내용에 어, 대해서는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어,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그냥 염불하듯이 그냥 음,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음, 마중물.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생각하던 걸 끊게 되고, 이제 음,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해야지라고 떠올리면 이제 음,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음, 그쪽으로 다 이제 마중물 잡이 문구 하려고 넘어갈 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는 게 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저에 대한 것들이 내가 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순간순간,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어, 마중물 잡이 문구 해야지 딱 떠오르고 나면은 이제 어, 제가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떠오르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평소 때, 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음, 됐던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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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이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또 마음 챙김도 아시고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살다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무슨 욕구를 내고 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챙김 수행은 아닌데 이러한 마중물 잡이문구 더군다나 소피님은 마중물 잡이문구가 그렇게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노른 입의 연불이다. 그냥 그렇게 해봐라. 만트라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걸 스탑시키자는 거예요. 스탑. 소피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스탑하게 하니까 그 순간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 챙김 수행을 한 것은 아닌데 그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이 스탑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마중물 잡이 문구처럼 예를 들어 지금 뭐 마중물 잡이 문구에서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것이든 아니면 무엇도 괜찮다는 거죠. 뭐 그게 온만이 반면이든지 간에 주기도문이든 간에 뭐 뜻도 안 통하는 말도 괜찮아. 뭐 수리수리 마수리도 괜찮아.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 자체가 지금의 습관적으로 가던 것을 끊어준다거나 적어도 우리 지난번에 박 선생님도 어떤, 어떤 박 선생님도 올렸습니다만 반추를 끊어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불안과 관련된 반추, 우울과 관련된 반추, 분노와 관련된 반추를 하며 사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데 이것이 뭐 수리수리 마술이든 온만이 반면이든 주기도문이든 아니면 지금 마중물 잡이 문구든 이거를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자꾸 반복하는 그 자체가 그 습관적인 반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 잡이 문구는 그 내용 자체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반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적어도 두 개의 효과,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반출을 차단해 준다. 또 하나는 그 자체의 마중물 잡이문구의 그 뜻이 갖고 있는 그 긍정적 효과가 있고요. 근데 적어도 이 습관적인 것을 잠시라도 끊어주게 하는 거.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우울이 줄어들게 되고, 불안한 사람은 불안이 줄게 되고, 또 분노가 많은 사람은 분노가 줄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꼭 마중물잡이 문구가 아니라도 돼요. 말씀드렸지만 수리수리 마수리도 괜찮아. 온만이 반면도 괜찮아. 주기도문도 괜찮아. 어떤 말도 괜찮아. 뜻없는 어떤 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만트라 주문이 갖고 있는 그 효과인데 이제 선생님은 이 마중물잡이 문구를 그래도 저를 신뢰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았지만 반복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네.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거지? 내가 결국 하다 보니까 지금 바깥의 외적인 목표에만 지금 경도돼 가지고 오히려 삶이 조금 팍팍해지고 진정한 삶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통찰을 하셨던 거죠. 제가 더 말이 길었던 것 같다. 혹시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네. 나름대로는 설명을 해봤는데 조금 뭐 네, 교수님 다른 게 있다고는. 말씀해 음, 주신 게 맞고요. 예, 네, 저도 사실 와닿진 않았는데 교수님 음, 음, 신뢰하고 썼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 마중물 잡이 문구의 뜻도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 내가 자비심이 늘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수행은 오직 할 뿐이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걸 하면 내가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목표 의식은 내려놓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이해가 핵심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길 가다가 사람이 이제 없으면 이제 귀가 중이면 남편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남편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출근 중이라면은, 뭐김 부장님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그래. 김 부장님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 사람이 달리 보여요. 내가 우리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그 탑을 가지고 사람을 늘 대하거든요. 그 탑을 가지고. 근데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 관이 달라요. 관. 이게 이 긍정심리는 이제 관법이잖아요. 관법. 이게 이제 관법 2라 그랬죠. 관법 2. 이걸 마음 챙김은 관법 1. 사람들이 이제 관법 그러면 이제 윗바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관법 1. 여실관법. 여실관법. 이거는 자제관법. 내 마음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법이에요. 이 눈을 양성하는 거예요. 눈을. 보는 눈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인간의 실존적 욕구. 그것은 인간만이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갖고 있는 실존적 욕구예요. 지렁이는 안 그렇습니까? 행복하고 싶어 해요.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생명 하나 고통 없기를 바라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실존적 욕구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생명은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확대해서 이제 모든 생명까지 가는데 뭐 그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장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자비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말기를 바래요. 저는 이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왜 동양에서 이 자비 수행법이 안 나왔나? 왜 서양에서 나왔냐? 왜 서양에서 CFT, 컴패션 포커스 테라피, 자비 중심 치료가 왜 서양에서 나왔냐? 왜 MSC,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이 왜 서양에서 나왔느냐? 왜 자비 수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동양에서 왜 안 나왔느냐? 이 얘기가 너무 번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이상화시켰어. 제가 보긴 그래요. 그 자비를 아주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뭐 사면자비 그래서 뭐 무연자비까지 가다 보면 이건 일반인들은 야 이거는 그래 관세음보살이나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자비 저 자비는 관세음보살이나 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타력신앙처럼 아,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자비를 받는 거지 이렇게 가버린 게 아닌가? 원래는 우리 모두가 자비 수행을 통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동양에서 이 자비를 자꾸 너무 이렇게 정교화시키고 이상화시키다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기엔 너무 멀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자비를 바라는 이런 존재로 돼버린 게 아닌가.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너무 이상화시키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그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나는 남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돈 벌어오는 기회로 혹시 보고 있지 않나? 나는 아들을, 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공부하는 기회로 보고 있지 않나,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어떤 눈으로 딸을 보고 있지? 어떤 눈으로 아들을 보고 있지? 내 제자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내 교수님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나는 지하철에서 만나는 스쳐가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근데 이 마중물 자비 문구는 가장 실존적인 인간 욕구의 동조, 튜닝, 접속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도. 그 인간
모든 알고 보면 생명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실존적이었고. 그렇지. 결국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깊은 이해죠. 깊은 이해.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이거를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뭐 이래야 한다. 자비로워야지. 뭐 그런 자비 갖고는 안 돼. 더 보살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자비가 돼야지. 이 정도 자비가 돼야 큰 깨달음을 얻고 그러지. 뭐 이렇게 자꾸 이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 이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도 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 자비의 이것도 종주국이란 말이 우스운 편입니다만 자비의 종주국이라면 종주국인데 이 오히려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 받아들여 갖고 뭐 그걸 또 나눠가지고 뭐 메따니 까루나니 뭐 자애니 연민이니 없던 말들을 만들고 이 불교에서 쓰던 말이 아니에요 원래 수행에서는 우린 자비 하나야 자와 비를 나눌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이 문화 또 수행의 수준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네, 얘기가 옆으로 좀 많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특히 반성도 해야 되고 왜 동양에서 안 나왔냐?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그 자비의 프로그램이 자비의 치료법이 왜 동양에서 안 나왔냐? 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오늘 그러면 그 마이크 켜시고 그 질문하시거나 소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좀 말씀들 조금 제가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배 선생님. 네, 저는 요즘 좀 집에 여러 가지 일이 좀 터져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배운 게 있다면 제가 약간 마음의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음, 일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느낀 거는 약간 어설프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음, 그때 마음 챙김으로 느꼈었던 게 그 당시에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 자꾸 하루 종일 자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어, 음, 자꾸 명상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어설프게 네, 이것저것 찌르게 되는 느낌인데 네, 어떻게 그래요.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아예 기본만 음, 한다면 말씀하신 음, 것처럼 자비문구만으로라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은 훌륭한 통찰입니다. 근데 배 선생님도 저하고 그때 8주 프로그램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아마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스스로의 마음 공부에 대한 아주 훌륭한 통찰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히 이 명상을 아스피린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아스피린처럼 쓰지 마라. 그냥 그게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명상. 그러면 뭐 좀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 두통약 먹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근원적으로 머리 아픈 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이 함께 돼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이 생각 욕구를 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심리 수행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MMPT 마음 공부가 추구하는 것은
MMPT 마음 공부는 성장을 통한 행복이거든요. 그냥 추구하는 건 성장이에요. 행복은 부수물이에요, 부수물. 부수물, 바이 프로덕트예요, 부수물.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그 스테이지 1 깨고, 스테이지 2 가고, 스테이지 2 깨고, 스테이지 3로 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 지식을 제대로 배워서 마음 지식이 깊어지고, 마음 기술을 배워서 마음 기술의 숙달도가 증가하고, 이게 성장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동기상태 이론을 얼마나 알아? 내 삶 속에서 그래, 욕구가 없으면 고통도 없고 행복도 없지. 그 스트레스, 그 동기 없으면 스트레스도 웰빙도 없어. 그래, 내가 경험하는 건 내가 만드는 거지. 그래, 정보체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내가 이러한 그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말자. 음, 그래, 내 마음 사회지. 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야.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잘 깊이 이해하고 있나. 그게 깊이 이해되면 성장하는 거죠. 또 내가 쉰다, 본다, 쓴다를 얼마나 잘 할 줄 아나. 그럼 성장하는 거죠. 아이들 컴퓨터 게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장에 동기를 내가 성장에 두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의 동기만은 아니죠. 돈도 벌어야 되고요. 예, 돈 좋은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것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동기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름지기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 나 개인의 어떤 성장, 내 마음의 성장, 이 성장이라고 하는 욕구,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퍼스트로 잡히면 좋겠어요. 그러시게 되면 지금 배 선생님도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누가 아프다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 성장의 먹이로 삼을 줄 아느냐. 이 성장 욕구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음,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라든지 쓰는 거죠. 긍정심리에 쓴다. 그것의 의미가 뭔가. 새로 온 내 팀장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 와갖고 내가 갑자기 힘들어졌어. 회사 생활 해피했었는데 갑자기 힘들어졌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나는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내가 경험하기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경험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은 구성되는 거니까 내가 없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경험될까? 또 이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일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욕구, 내 생각 이런 걸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한 번에 무슨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적어도 내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단지 그냥 내가 편안해지는 명상을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내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의. 그걸 뭐 영적 성장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거는 내 마음 지식이 깊어지는 거고, 마음 기술의 숙달도가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 선생님이 경험한 게 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눈을 이거는, 아까도 제가 눈 얘기했죠? 어떤 눈으로 네, 볼 수 있을까요? 음, 지금 좀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업체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잘못은 뭐를 해요? 고소를 구도? 한다고 형사고소랑 뭐 구도? 가압류 신청하겠다고 아, 하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아, 네, 그쪽이랑 음, 좀 트러블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줬는데 음, 갑자기 그런 게 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준비할 사항들은 되게 많은데 그쪽에서는 이미 당장 뭐 돈을 안 내놓으면은 우리는 오늘부터 음, 뭐 그런 거 시작하겠다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태고 음, 뭐 대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음,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떤 게 음, 유리할지 거기다가 제가 음, 작년까지 일을 하고 이번 연도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음, 어, 일을 하려고 해 보니까 제가 음, 정확히 음,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로 다시 나아가야 음,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음, 있는데 뭐 음, 개인적인 자아나 일에 대한 고민이랑 이 집안일에 대한 고민이 같이 섞여버리다 보니까 어떤 걸 뭘 먼저 예, 해야 될지를 음, 모르겠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거는 제가 시간 정리를 되게 음, 못하는구나라는 걸 음, 알았어요. 이게 뭐 예, 중요도를 해야 되는 일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처리하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제가 되게 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지금도 예, 이렇게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잠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음, 도망치고 싶고 음, 너무 맥 빠지게 되어 있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 프로그램도 신청을 하고 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뭐 자기소개서 강의 이런 것도 음, 신청을 해서 음, 그런 것도 또 듣고 있는데 또 그거를 들으니 다른 걸 준비할 시간이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음, 좀 정리가 안 되는 네, 상태가 음, 드는 것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 긍정심리 수행에서 보면 네, 몰발의 4종 세트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걸 한번 이게 뭐 순간적으로 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한 것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이게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너에게 뭘 바래? 음, 너는 나에게 뭘 바래? 너는 너에게 뭘 바래? 해본다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와의 갈등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쪽하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에게 욕구가 있고 저쪽도 욕구가 있는 거죠?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바라는 건 뭐고 저쪽이 바라는 건 뭘까요? 저희는 이 업체가 한 하자를 다 해주고 또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음, 사전에 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또 음, 명세서 그 상세적인 내역서에 음, 무리하게 추가된 비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음, 업체한테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업체에서는 그러면은 하자 있는 것들 다 정리를 해서 보내고 뭐 명세서 견적서에서 틀린 게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사실은 음, 이미 다 예전에 보내긴 보냈었던 음,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아예 다시 다 정리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게 음.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막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그거를 막막하지 않군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네.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게 있는데 아우 내 시간상 그거 언제 다 해? 이런 막막함이군요. 근데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법률적인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이미 한 상황이기는 해서 법률적으로 또 따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조치는 한꺼번에 몰려서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저희 제가 잘 이해를 잘 그쪽이 못하겠네. 네네.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뭐 형사 고발이랑 뭐 가압류 같은 거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도 혹시라도 그렇게 될 상황이 될 경우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부분도 네.
네, 이해 잘 못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네. 요구하는 것을 저쪽이 못 해줬는데 왜 저쪽이 무슨 법적인 걸 한다는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긴 아, 했는데, 잔금을 네, 좋습니다. 달라고 하고 있어서요, 지금. 아, 네, 잔금. 네, 네네. 근데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일이 그런 안 게 사는 끝났으니까 줄 수가 아니고, 없고, 네네. 근데 거기서는 음, 뭐 계약서랑 특약에 뭐 네, 하자랑 AS 관련 없이 음, 잔금은 다 줘야 된다라고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렇게 특약이 되어 있다라고 네, 말하는 알겠습니다. 상황이고, 예, 네, 좀 불리한 수도 있겠다는 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보긴 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바라는 것과 저쪽이 바라는 것이 이제 일치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바라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이 저쪽에 바라는 거하고 또 네, 선생님은 선생님 삶에서 뭐를 바라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4종 세트는 나는 너에게 뭘 바래, 나는 나에게 뭘 바래잖아요. 그럼 네, 배 선생님은 그 삶에서 나는 뭐를 바라지? 한번 또 그것도 한번 숙고해 보시고요. 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자신이 삶에서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 삶에서 뭘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글을 읽고 쓰는 것들을 좀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의 가치 추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글 쓰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떤 선생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시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어, 시, 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요. 음, 소속감도 들고 음, 즐거워요. 네네. 그래요. 그것이 주는 어떤 그 만족감이 있고요. 네, 그거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고 네, 상대방들은 다 했다 그러고 잔금을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맞나요? 네네, 맞고,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사실은 저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같이 해결돼야 되는, 가족이랑 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가족이랑 음, 좀 이야기 정리하는 것들도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떤 부분은 또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네.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뭐 100% 내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욕구에 어찌 보면은 위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또 위계가 네네.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뭐 위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면 어떤 욕구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는 가급적이면 쓰기, 쓰기를 좀 추천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시기보다도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몰바레 4종 세트도 쓰고 내가 바라는 거, 저 사람이 바라는 거 이런 바라는 것들을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어떤 욕구는 얼만큼 좌절이 될 거고 어떤 욕구는 충족이 되겠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일 때문에 뭐 시 모임을 하고 그러는 거에 조금 지장을 받나요? 어, 시모임을 할 정도의 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족도 원래 오늘 친구 만나는 거를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이 취소되면은 우리가 무너진다고 그냥 갔다 오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최소한의 것들은, 잘했습니다. 그거는 음, 조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이 정말 누군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네. 근데 다만 이게 자꾸 저를 자책하게 되는 거가 생기는 게 음, 저는 예, 자꾸 정리를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뭐를 다 쓰기는 하는데 정리가 되거나
다시 보는 거가 음, 좀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좀 배웠어요. 근데 그게 또 음, 그냥 그렇게,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어떻게 하지를 고민을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다 흩어지고 중요도가 음, 결정이 안 되니 그 모든 게 저한테 다 짐으로 음, 돌아오는 거를 음, 지금 말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음, 그것조차도 그때는 음, 스트레스가 됐는데 이렇게 음,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음, 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대면하면서 말씀 나눌 수 없어서 100%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지금 업자와의 관계된 스트레스하고 선생님이 지금 뭐 정리가 안 된다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요? 어, 네, 그러니까 약간 업자와의 그 연락을 사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법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원래도 카톡에 답변하기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뭔가를 음, 쓰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또 방금 전에 그 정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시간 정리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정리를 할 때 글로 쓴다든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음, 것들이 다 저한테 있어서는 정리라는 걸로 음, 귀결이 됐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음, 정리를 잘을 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했었던 음, 사람이라 이렇게 큰 아, 일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음,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도 어, 되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시간 관리하는 음,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네네, 이게 그냥 막 손으로 모래알 잡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네, 흩어지면서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심리 네, 상담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는 좀 음, 그 비용의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좋은 통찰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쓰기 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서요.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배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명료하게 뭘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뭐 전혀 명료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목표 의식도 갖고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내가 여전히 불명료한 나에 대해서 불명료한 게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 선생님 혹은 배 선생님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화살 쏘지 마라. 두 번째 화살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 1차 고통에다가 어떤 저항을 더해서 2차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건 자체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업자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화살이 날라온 거죠. 근데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다. 왜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쏘는 거니까. 내가 안 네. 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거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서 뭘 바래라든지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분명히 화살을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덕분에 내가 나를 좀 알게 되고 있구나. 덕분에 내가 그동안 그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거는 충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기 상태 이론을 볼 때 어떤 A라는 동기는 지금 좌절이 됐지만 B라는 동기는 오히려 이 일 덕분에 충족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PTG하고도 관련된 거죠. PTG하고도. 포스트 트로메릭 PTSD가 아니라 PTG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런 관점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첫 번째 화살의 고통에서
멈출 수 있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면서 고통을 증가시키고 지속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선생님이 지금의 대화로 뭐 한 큐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느끼시는 게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지를 알고 또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성장의 눈을 세울 수 있다면은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부정정서일 때 우리가 조금 이게 시야가 좁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성장의 눈과 함께 좀 개방적으로 되면 이 사건을 조금 넓은 퍼스펙티브에서 조금 더 높은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전보다는 훨씬 명료하게 보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어, 다루면 좋을지 답도 조금 가까웠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회로 무슨 어떻게 음, 될지는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 잘 고민해 보면서 이번에 네, 성장의 기회를 갖고 무엇보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자. 항상 네, 예전에 배웠을 때부터 한동안 계속 외우고 있던 말이었는데 실제로 네, 어려움이 오니까 되게 잊어버렸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꾸준한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또 하나의 말씀은 음, 맥락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어, 어, 음, 그래.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를 알면 좋겠어요. 이런 멀발의 사정세트 수행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나를 이롭게 하죠.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잘 현명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이기적으로 온전히 이기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롭지 않고는 이기적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일지도 몰라요. 제가 음, 드리는 말씀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란 그런 결론을 솔루션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넓은 조망, 높은 조망에서 보시다 보면 어떤 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하나를 주고 열을 얻을 수 있다면은 하나를 주는 게 이익이죠. 내가 요 하나를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10개를 뺏기네. 요거는 내가 지켰는데 다른 10개를 뺏긴다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음,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네, 이기적일 바래요. 저는 도덕교육, 윤리교육 저는 그렇게 바란 척해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부메랑 이펙트가 큽니다. 오히려 바르게 마음 공부하면 정말 이기적으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기적으로 되면 우리는 더불어 살 줄 알게 됩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기술을 갖는 것이 정말 내 행복의 핵심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인성교육법이 있죠. 인성교육진흥법. 예. 그게 뭐 효를 가르친다 뭐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유익한지를 알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덕목을 스스로 갖추게 되지요. 오늘도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마무리 하고요. 또 오늘도 제가 못 본 거지만 이제 소피님 글 보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소감이나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마무리 명상하고 채팅창 소감 나누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마이크 꺼져 있었는데 언제부터 안 들렸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혼자 얘기했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민 선생님, 네, 마중물 잡이 문구 하나만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만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네, 네. 별빛님 또 이런 말씀 좋고요. 다미님 돈보다 영을 네,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네. 아, 제가 명사 끝났다는 말도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네, 네. 덕분에 명상 시간이 길어졌나요? 네.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음,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본 공부 다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이 벌써 141회죠. 네. 많은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라도 붙잡고 내 몸에 붙이는 거거든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잡이 하나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중물 잡이 문구를 이건 강요가 아니라 이해니까요. 그냥 노는 입의 연불처럼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그냥 해보세요. 그냥 일단 집 나가면 네.
근데 일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가 무슨 일이 좀 바쁘게 돌아가면 또 한동안 잊어버리다가 아, 까먹고 있었네.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그러니까 별 일이 없을 때 또 꾸준히 해두시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평소에 해둔 그 수행력으로 갈 수 있게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은 옆에 사람한테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훨씬 내가 말하는 게 또 바뀌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해도 돼. 자꾸 그냥 마중물 잡이 문구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자비 기원을 하게 돼. 그러면 친절하게 자비 행도 나오기가 쉬워지고요. 그래도 뭐 특별히 내가 요거 하나는 하겠다는 자비행 같은 거는 꾸준히 실천하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 정신과 병원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해는 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밖에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기에 참 어려운데 그 관심을 나에서부터 밖으로 돌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수행하시되 또 기본적으로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꾸준히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소감 나누고 또 깊이 있게 공부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